한국과 우루과이의 무승부에 대한 일본 반응 보겠습니다. 한국 수비수들은 매우 견고했고 특히 전반전에는 볼 점유율이 높았고 상대가 축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가끔 긴 패스에서 나온 중거리 슛은 우루과이였지만 결국 골로 연결되지 않았어. 한국 포워드가 유효 슈팅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로 보여지고 우루과이는 손흥민을 잘 마크해서 진정한 잠재력을 보여주지 못하게 했다. 서로 공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견고한 경기였지만 우루과이의 많은 패스는 공격의 낭비를 보여줘서 지루했던 것 같아. 후반전에 우루과이의 점유율이 올라왔지만 체력이 소진된 한국을 상대로 백패스가 많았고 중앙에서 공을 돌리기만 했고 때로는 한국 진영으로 긴 패스를 줬지만 한두 명의 공격수에게 이어졌지만 기회를 만들지 못했어. 교체로 들어온 카바니는 지난 대회만큼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 전방으로 나왔어도 기회를 잡지 못하고 훌륭한 플레이를 하지 못한 것 같아. 흥미로운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황의조가 전반전에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것이 전부였던 경기로 생각된다. 우루과이는 빌드업을 포기하고 롱볼로 역습을 펼치면서 한국을 지치게 하는 전략인 것 같았어. 김민재가 후반 중반에 부상을 당해 라인을 올리지 못한 것도 중요했다고 생각돼. 후반 30분에는 서로 위험한 장면들이 나왔지만 결국 무승부여서 양팀 모두 아쉬운 경기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여. 카바니와 수아레스 모두 나이로 인해 분명히 내리막길인 것 같고 이번 월드컵은 핵심 선수의 나이가 중요해진 것 같아. 독일에는 젊은 선수들이 많지만 팀은 4년 전과 변하지 않았다고 느꼈고 출전국들의 수비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스타 플레이어에 집중하는 팀은 결정적인 찬스를 얻기 어려운 듯해. 좋은 미드필더가 몇 명 있었지만 양팀 모두 상대 수비수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네. 일본은 양쪽 윙에서 드리블 후 좋은 패스와 센터링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기인데 이번 경기로 어느 나라에서나 쉽게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줬던 것 같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패스 축구가 좋았고 압박이 잘 된 것 같은데 패스에 집착하고 너무 많이 움직였고 밀집된 지역에서 창의성이 부족하고 마무리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아쉬웠다고 생각된다. 결과는 무승부지만 남미와 아시아의 차이가 여전히 내용면에서 크다고 느껴지더라. 우루과이와의 무승부는 한국에게 좋은 결과야. 가나를 상대로 승점 3점을 얻을 수 있다면 16강 진출의 가능성이 큰 것 같아. 오히려 승점 3점을 얻지 못한 우루과이가 더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포르투갈과 가나를 보면 H조는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 한국과 포르투갈의 경기에서 한국이 큰 점수 차이로 질 것 같지는 않아. 포르투갈이 16강에 진출할 것 같은데 한국이 이유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 나는 우루과이를 응원하고 있고 그들이 이겨주길 바랬는데 너무 아쉬워. 일본은 독일을 이겼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야. 매우 치열한 경기였네. 두 팀 모두 마무리의 정확성이 부족했지만 큰 기회를 많이 만들지는 못했어. 그런 의미에서 두 팀 모두 경기를 늦추지 않고 수비에 치중했다고 생각해. 한국의 경우 좋은 경기를 펼쳤으며 승점 1점을 나쁘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거야. 수아레스와 카바니는 상대에게 스트레스를 줄 정도의 움직임이 없었고 오히려 공격의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보여준 것 같아. 한국의 공격 후 빠른 수비 복귀가 눈길을 끌었지만 마무리가 부족해서 점수를 얻지 못한 경기였어. 우루과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몸이 무거운 것처럼 보였지만 수비는 타이트해서 최대한 자유롭게 슛할 기회를 안 준 것 같아. 반면 한국은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수비로 우루과이를 괴롭혔어. 부상당한 손흥민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경기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 한국의 손흥민, 우루과이의 수아레스와 카바니와 같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 베테랑 선수들을 대신해서 경기에 뛸 수 있는 선수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거라 생각해. 우루과이는 이기지 못했고 한국은 강팀을 상대로 무승부를 만들었지만 경기는 별로 볼 게 없었어. 포르투갈은 강하고 가나의 신체 능력이 좋기 때문에 우루과이는 남은 두 경기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H조는 쉬운 그룹이 아니야. 독일과 일본 경기보다 훨씬 치열했기 때문에 끝까지 봤었다. 난 너무 지루해서 절반 정도는 졸았는데 한국의 경기력이 좋았다고 생각해. 후반 막판에는 우루과이의 공격이 강력해서 매우 위험했지만 잘 견딘 것 같고 공격에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두 번째 경기부터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선수들은 이길 수 없어 실망했지만 좋은 정신력으로 다음 경기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좋은 경기였어. 아시아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 재능은 항상 브라질과 프랑스 같은 5대 리그의 강한 팀이 공을 지배하고 힘든 경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우루과이와 같은 강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이런 점은 일본과 같이 좋은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돼.
강팀인 독일을 상대로 일본의 승리 역시 아이들에게 독일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 일본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갔다고 생각돼. 8강에 진출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일본을 열심히 응원해야겠어. 일본은 독일과의 경기에서 볼 점유율이 전반전 18%이고 경기 전체 20%가 조금 넘는 수준이야. 이는 참가국 중 가장 낮은 수치야. 지난 대회 이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은 이제 아시아에서는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된다. TV에서는 수준 높은 경기라고 했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 한국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루과이는 대부분의 패스가 옆이나 뒤를 향해서 이렇게 백패스가 많은 경기는 처음 봤어. 해설자는 두 팀 모두 보수적으로 경기를 했고 끝까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마지막 경기에 배팅하는 전략은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지루한 경기였어. 득점하지 못해도 재미있는 경기는 있지만 이 경기는 득점 기회가 거의 없었고 하이라이트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 한국의 슛은 득점 냄새가 전혀 없었고 우루과이는 예상보다 소극적이었어. 동지인 한국의 기대가 컸지만 솔직히 시청한 시간이 아까웠다. 오늘날의 한국은 옛날의 일본을 보는 것 같아. 우리는 수비는 잘했지만 슛이 잘 들어가지 않았잖아. 이걸로는 좋은 경기를 해도 강한 상대를 이길 수 없어. 현재 일본은 마침내 이것을 극복하고 독일을 이길 수 있는 지점까지 성장해서 한국이 경기를 지배했다. 패스 정확도는 좋았으며 우루과이를 상대로 남미팀과 동등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슛이 많지 않았고 전반전의 큰 기회는 너무 아쉬웠다. 우루과이의 유명한 선수들은 잡동사니 같은 느낌이었고 팀으로서 유기적인 플레이를 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풀타임으로 경기를 보면서 어느 팀도 골을 넣는데 집착하지 않았고 안전하게 무승부를 기록하고 승점 1점을 얻은 것처럼 보였다고 생각된다. 한국이 졌으면 축제 분위기였을 일본이었을 텐데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